자, 첫 번째는 별장 미스터리, 문다의 별장 미스터리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만원짜리 돈보자기, 뭉칫돈 미스터리, 이것도 살펴봤고 합리적 의심도 해봤습니다. 근데 주목하시면은 이 두 개가 전부 다 문다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다혜, 딸 문다혜와. 이 상황에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재인 비자금 은닉처는 딸 문다혜인가? 문다혜 아이패드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인가? 자, 이 태블릿 PC 말씀을 먼저 짧게 드리겠습니다. 태블릿 PC가 그때 최순실 태블릿 PC가 스모킹건이 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스모킹건이 됐습니다. 그 안에 정호성 그 비서관에게 전달하는 뭐 연설문, 서로 주고받은 연설문 같은 것이 막 들어있고 태블릿 PC 안에서 엄청난 것들이 쏟아졌죠. 자, 그런데 이번에 문다혜 씨 압수수색 할 때가 아니고 8월 30일이 아니고 1월 달에 서창호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그때 압수수색을 한 것 중에 태블릿 PC가 하나 있습니다. 태블릿 PC가 있는데 지금 친문 의원들은 윤건영을 비롯해서 친문 의원들은 이것을 여론전을 하느라고 문재인의 손자, 초등학생 손자가 쓰는 태블릿 PC, 그러니까 이제 아이패드입니다. 태블릿 PC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애플에서 그 만든 아이패드, 그 아이패드 태블릿 PC를 손자가 이용하는 걸 압수수색해 갔다. 이렇게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랄하냐. 압수수색을 하러 와서 대통령, 전직 대통령 손자가 쓰고 있는 태블릿 PC, 게임이나 하던 거 이런 것을 압수수색해 갔다. 공부하고 하는 거를. 그렇게 지금 윤건영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서창호 집에 압수수색을 갔을 때 이 하나는 보니까는 학습용이 있어서 학습용은 건들지 않았다. 학습용 그 태블릿 PC가 있어서 건들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아이패드 태블릿 PC를 보니까 거기에 계정이 문다혜의 이메일 주소로 되어 있다. 이메일 주소로 문다혜 계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문다혜가 사용하는 거죠. 그 쪽에서. 그래서 아이 학습용 같이 보이는 것은 빼고 이것만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갈 때 이 당시 그 서창호의 변호인이 입회를 해 있었는데 변호인에게 설명을 하고 변호인도 동의를 해서 가져갔다. 이 내용을 그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태블릿 PC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은 이 최순실의 태블릿 PC처럼 이 문다혜의 이 태블릿 PC가 문재인을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떤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물론 아직은 제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태블릿 PC를 가져갔다고 또 친문 쪽에서 발끈하면서 아이들 거를 왜 가져갔냐 이렇게 뭐 이런 몰이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뭐 중요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태블릿 PC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압수수색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1월 달에 서창호 태블릿 PC 압수수색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1, 2월에 집중적으로 백은우, 조현우 당시 인사수석 막 소환이 됩니다. 1, 2월 달에. 그때 그 문다혜가 SNS에 글을 올린 게 하나 있었죠. 또 우리 아버지가 뭐 표적이 되는 것 같다. 무탈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무렵입니다. 태블릿 PC 압수수색 당하고, 압수당하고, 그 무렵이기 때문에, 이 또 태블릿 PC가 또 하나의 문재인의 어떤 의혹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 공동체로 이렇게 문재인 부부,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경제 공동체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번 뭐 파악을 하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사건을
그 전에 전주지검에서 수사할 때부터 계속 주목을 해왔던 것이 이게 뇌물죄이기 때문이죠. 제3자 뇌물죄든 뇌물죄든 직접적 뇌물죄든 지금은 이 직접 뇌물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 공동체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직접 뇌물죄가 아니면은 이 부정처사 후 수뢰라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부정처사 후 수뢰죄. 이거는 사후 뇌물죄죠. 부정처사는 뭐냐? 중진공 이사장에 앉힌 것이 먼저 부정처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다혜에게 돈을 지원을 했죠. 중진공 이사장 앉고 나서, 자리에 앉고 나서. 그래서 수뢰,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부정처사 후 수뢰. 그러니까 사후 뇌물이나 아니면 직접 뇌물죄로 이 처벌이 될 수 있는데, 문재인이. 자, 제가 여기서 강범위하게 이게 문다혜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그 동원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이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사건과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뭐냐면 울산시장 선거에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8개 부서가 총 동원이 돼서 역할 분담을 해서 막 하명 수사도 하고 후보 교통 정리도 하고 정책도 만들어주고 막 했었죠. 그 총괄 지휘한 사람은 임종석, 그 다음에 조국도 거기에 끼어 있었고 민정수석으로서 하명 수사하는 이것도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문재인이 있죠. 문재인, 임종석, 조국 이렇게 쫙쫙쫙쫙 내려가는 구도였는데 이상직과 관련된 이 사건도 그런 구도가 있습니다. 이상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있었고 또 친인척 관리하는 건 민정수석목이죠. 인사검증도 민정수석목이고 조국. 그래서 임종석 조국, 인사위원장 임종석, 이 검증 담당하고 친인척 관리하는 조국. 그럼 이 두 사람 소환됐죠. 그리고 이 두 사람 위에는 문재인이 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자기가 직접 일을 한 거 아니죠. 청와대 조직을 동원을 했겠죠. 동원을 했다는 의혹이 지금 있는 거죠. 줄줄이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그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청와대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울산시장 선거를 부정선거 어쨌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했고 그리고 여기는 문다혜 뇌물 문다혜 이주하고 그 이주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는 그 돈을 대신 내주기 위해서 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매각매직하고 이런 의혹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파악을 해보니 일단 등장인물이 한 20명 플러스 알파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쭉 이름만 불러드려도 이 수상한 동거래에 관련된 겁니다.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가 위에 있고 자 이상직이 등장하죠. 2억 2,300만 원 플러스 알파 뇌물을 줬다. 매각매직. 그 다음에 인사위원장이었던 임종석, 지금 소환된 사람들만 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문다혜 한 사람을 위해서, 문다혜 부부, 그러니까 문다혜를 위해서 현역 대통령 딸이 태국으로 이주한 일에 관여를 한 걸로 검찰이 의심을 하고 소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인사위원장 임종석, 인사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밑에 인사비서관 김우호, 다 소환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정 쪽으로 가면은 민정수석 조국, 공직기강 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 비서관이 친인척을 관리를 하죠.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 실무적인 일을 했던 친인척 관리를 했던 담당 행정관도 압수수색되고 소환까지 당했습니다. 이 행정관은 원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데 지금은 조국 당에 들어가서 사무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이 일을 몰랐다고 발뺌 엉터리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김종호 공직기강 비서관, 그 다음에 이 친인척 담당 행정관,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 다 소환이 됐습니다. 청와대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경호처, 주영원 경호처장, 그리고 태국으로 파견 나갔던 경호관, 경호처까지 연루가 돼 있죠. 이 수상한 동거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행정부에서는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자, 그리고 이 중진공이 소관부서니까, 그리고 최수규 중기부 차관, 이렇게 줄줄이 지금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참모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다혜와 돈거래를 돈을 송금하고 했던 사람 두 사람, 더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확인되는 사람이 두 사람, 유송아, 양인했어. 제주도 별장 구입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관이 그 별장 지기로 별장 관리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김정숙 돈 뭉치 5천만 원 이 보낼 때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김정숙 친구에게 전달했다. 그것도 청와대 직원 등장하죠. 문다혜에게 무통장을 입금을 한 그 친구에게 5천만 원 보자기 싸가지고 전해준 거. 그 다음에 출판사 뭐 직원들도 있고, 이것은 뭐 공직자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출판사 직원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문다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돈거래에 청와대 사람들이 줄줄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돈거래와 남편, 그 옛 남편 특혜 취업에. 그래서 이 돈을 또 얼마나 될까?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 돈이, 그것도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의심스러운 돈의 규모죠. 서창호에게 월급 준 거 2억 2,300만 원, 제주도 별장 3억 8천만 원, 출판사 2억 5천만 원, 김정숙이 친구를 시켜서 문다혜에게 송금한 거 5천만 원, 경원과 돈거래 했던 거, 옷, 구두 뭐 사고 한 거 수천만 원, 다 합치니까 이것도 한 10억 원 플러스 알파 정도. 플러스 알파가 중요합니다. 이 연루 인원이 20명 플러스 알파. 이 돈거래 한 게, 돈거래 뭐 석연찮은 돈거래가 10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을 이제부터 검찰이 문재인 부부 또 문다혜 씨까지 소환을 해서 수사를 벌여야 되겠죠. 그 수사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왜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고 있던 인물이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열흘 후면 퇴임식을 갖습니다. 13일 날 퇴임식을 갖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서면은 대대적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 정도 해놓고 덮을 수는 없죠. 국민들이 다 아는데 이제 그럼 다 아니까는 어쨌든 문재인 부부를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 뒤에 혐의에 따라서 처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